근데 이게 공감이 언제부터 끊어졌냐면 지금 우리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이 공감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감이란 거 하는 것은 식구가 뭡니까? 영화에 나오는 말이죠. 식구, 먹는 입이 같다. 같은 밥상에서 같은 걸 먹는 패밀리가 그런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데 그 행위를 안 하고, 그러니까 밥상에서 밥을 먹는 행위를 잘 하지 않고, 각자, 그러니까 애들 존중한다고 각자 원하는 데 다 해주고 하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받는 것만 할 줄 알았지 내가 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 댓글에도 보면 나이가 분명히 20대일 거잖아요. MZ 세대니까 그렇게 쓰면. 그런데 50, 60대 사람하고 반말치 내뱉고 그래 하는 거예요. 익명이니까 하죠. 만약에 그게 익명이 아니고 실명이고 진짜 앞에 있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이거 날아가는데. 우리 세대는 때립니다. 때리 해결하는 걸 배웠으니까. 너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익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 말하는 거예요. 실명제 해보세요. 할 수 있는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처도 함께 안고 즐거움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 즐거움, 이걸 같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느껴야 공감 능력이 형성되는데,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우리 세대가 너무 힘들게 자라고 힘든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내 새끼한테는 잘해줘야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자란 응석바지로 너무 많이 키운 거예요. 다 해주니까. 뭐 해준다면 사주고, 뭐 해준다면 해주고, 어디 가고 싶다면 뭐 1년에 한두 번씩 꼭 해외여행 데리고 다니고, 뭐 사주고, 뭐 사주고.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주려 하다 보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면서 공감 능력을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무조건 받는 것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있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여자애들 30대인데 아직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아빠처럼 나를 챙겨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 미쳤냐고. 아빠니까 니를 챙겨주지. 남편이 왜 아빠처럼 챙겨주냐고.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서 책임과 의무를 새롭게 만드는 거지. 둘이서 지를 채워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웃긴 거 있습니다. 남자들은 엄마처럼 챙기는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상형이 엄마처럼 나를 챙겨주는 여자 이상형 말한 거 봤습니까? 없어요. 남자는 달라요. 남자는 어떤 기준이냐고요? 예쁜 여자, 젊은 여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젊고 예쁜 여자. 예쁜 게 앞이 아닙니다. 그냥 이 말을 앞에 넣으면 욕 들어묻기 때문에 그냥 예쁜 여자로 하는 겁니다. 사실 앞에 예쁜 여자입니다. 대부분 이걸 예쁜 여자인데 좀 젊으면 좋지요라고 뒤에 붙이지만 실제로는 예쁜 여자입니다.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왜? 그거는 생존 본능이거든요. 이 공감 능력의 상실이 제일 큰 이 세대 간의 괴리감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든지 함께 하는 어떤 사회 구조나 분위기 자라다 보니까 모임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동창회 무슨 많잖아요. 너무 많았어. 뭐 점점 사라지고 결국에는 몇 명만 남아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만나면 남아 있는데 지금 MZ 세대들은 처음부터 이런 모임 자체를 어떤 외부적인 뜻에서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걸 우리는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게 더 많으면 그걸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개인과 이기는. 그래서 이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에는 우리가 뭐 어쨌든 흙이든 뭐든 이렇게 뭉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뭉치지 않아요. 정치 투표할 때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얘네들이 아니 뭐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 정치 아무 관심 없어. 징징거리기만 하고 그래갖고 잘못 정치에 제주도에 잘못 뽑혀가 나와도 자기들 탓이에요. 민주주의는 투표 안 했잖아요. 투표율이 떨어지고 투표에 나는 놀러 가버리고 나는 투표했는데요. 그러니까 니는 했는데 니 주위에 안 한 사람 더 많거든. 투표율이
이건 좀 높아졌어. 높아져도 젊은 층들 투표율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잖아.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정치에 관심을 왜 안 가집니까?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의 삶의 구조에, 삶의 제도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피해를 보는 거죠. 본인들이 뭔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혁을 하고 바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귀찮고, 왜? 한 번도 본인이 나서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본인이 앞서서 뭘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결단을 내려보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뭐냐? 겁쟁이들이니까. 겁이 많으니까. 왜?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두렵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지. 왜? 실패해 본 적이 없으니까. 실패하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실패하면 나락이잖아. 아니? 능력 있으면 실패하면 또 다른 거 하면 되잖아. 시도조차 안 해보는 게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왜 이래 됐냐? 개인주의가 아니고 이기주의가 돼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딱 보세요. 그러니까 놀이하는 것도 혼자서 노는 거. 운동 살잘 안 하. 요즘 애들 운동 잘 안 하잖아요. 러닝크루가 운동하는 모임이 아니죠. 데이트하는 모임이지. 혼자서 하는 게임. 그래서 뭐 그나마 무슨 배틀러 이런 거 할 때 배틀러 안 들어가서 팀 플레이나 하면 되는데, 요즘은 팀 플레이도 잘 안 하잖아. 팀 플레이 해도 이상하게 하는 애들 많더라니까. 그 요즘에 스포츠도 표가 납니다. 젊은 애들, 막 요즘 뛰는 10대, 20대들 보면 무조건 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팀을 위해 희생하고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왜 내가 골 넣어야지 왜 나한테 공 안 주냐고. 아니, 그런 애들이 자꾸 도태가 되는 거야. 팀 스포츠에서는 그래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생존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후 세대, 그리고 전후 세대가 난 아이들의 세대, MZ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 간의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그러니까 MZ들은 나이 든 사람들 틀딱이라고 하죠. 예. 그 내가 그래, 너도 시간 지나면 틀딱 돼. 너가 우리를 욕하고 뭐 욕하고 뭐라 하지만 너희들도 시간 지나면 결국 너 밑에는 또 너희들을 공격해. 그때는 뭐라? 아니, 그때는 너가 당해보면 그래서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철이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 봤거든요. 어릴 때 반항해봤는데, 대부분 알죠. 자라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되구나. 알았던 거죠. 왜? 그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오냐면, 그전에는 결국은 우리 세대까지는 사람이 뭔가 하는 세대였잖아요. 기술을 발전하든, 뭐 공장을 하든, 어쨌든 치고받고 하든, 노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든 좋든 사람이 만나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죠. AI가 나왔어, 이제. 사람이 그다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능력 필요 없다. 능력 없는 사람은 필요 없는 시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빨라지고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필요 없다. 문제는 그 능력 없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기에 그 시대를 살아갈 애들이 지금 그 MZ 그 친구들인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금융자산 제일 많은 세대들이 우리 세대들이에요. 그럼 어쨌든 우리는 아직 우리가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월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월급을 주는 사람을 적으로 돌리겠다? 뭐 돌리든 말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현대자동차가 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자, 알바생들 일하기 싫어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식당 로봇으로 바꾸고 키오스크로 바꾸지요. 그리고 편의점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편의점 애들 데리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편의점 줘버리고 다른 거 하려고. 왜? 편의점은 누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의점 안 하는 거죠. 무인마켓 해놔도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그냥 쿠팡이 계속 잘하는 겁니다. 다이소도 잘하고 다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이어져야 될 어떤 관계를 잇고 싶어 하지 않으면 관계, 그렇죠. 끊어져 버리는 거죠. 왜? 너희도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왜 너희를 데리고 와서 해야 되니?
우리가 왜 너를 달려가면서 해야 돼? 네가 되니까 서로 관계가 단절이 빨리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뭔가 쓰려고 하지만 본인들의 능력에 비해서 요구가 훨씬 더 많은 능력이 있는 애도 있어요. 우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그들이 우리 때는 그들이 지금 우리보다 10배, 20배씩 벌지는 않았어요. 왜? 전체 교육 체계가 잘 돼 있고 전체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차 그다지 크지 않은데요. 지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MZ 세대들이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애들은 기업에 들어가든 본인이 스타트업을 하든 뭘 하든 돈을 엄청나게 버리는 거죠. 연예를 하든 뭘 하든 나머지들은요. 집에서 나 홀로 족이 되어 있는 거 탕핑족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는 거죠. 미래는 없다. 나의 미래는 암담하다. 아니요. 미래가 없고 암담한 게 아니고 당신 여러분들 그 친구들 중에도 성모녀들 있잖아요. 그 세대는 항상 있습니다. 있었고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가죠. 왜? 우리 때는 학력 수준이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갔기 때문에 거의 비싸게 가는데 이제는 너희들도 분리잖아요. 그죠? 분리되다 보니까 가져오면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다 가져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기업 시스템 이런 다 바꾸는 거죠. 그 AI로 바꿔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진짜 대한민국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뒤에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애들 있죠. 변호사는 됐는데 사건이 없어. 그래서 알바 뛰는 변호사 실제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저도 보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 오픈했는데 그 사무실이 수급이 안 되니까 큰 변호사 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왜? 왠지 아세요? 로스쿨 출신들과 사법 그 고시 그리고 그 나온 출신들과 차이가 있거든요. 서로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로스쿨 출신들은 로스쿨 출신들은 가르침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점점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빠르게.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자신의 이익을 가져가고 자신의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져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는 그 MZ 세대 안에서도 징징거린 애들을 이용하는 능력 있는 MZ들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리더급들. 이제 부의 편중이 우리들보다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거를 걱정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얘들은 그러니까 반항하는 애들은 타겟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를 타겟을 잡으면 안 되고, 바보들아. 우리가 너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 세대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빈민이 되어 갈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그래, 야단치는 우리를, 조언을 해주는 우리를 타겟을 잡아가지고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고 우리는 거기서 데미지 1도 입지 않아요. 왜? 우리는 월급 주는 사람이잖아요. 너희들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 너희들 중에서도 월급을 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네들이 쫙쫙 올라가는 거죠. 왜? 생존 방법을 알거든. 월급을 받는 사람이냐 월급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경영 능력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기존의 조직이 일단 스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조직이 스며 들어가면 보세요. 우리가 기존 세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기존 세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은퇴해야 돼. 시간 지나면. 그럼 그 전에 당연히 그들이 받아가게 돼 있어요. 받아가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80, 90까지 못 잡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거를 그때까지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대의 이어짐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세대 간의 격차 그다지 크지 않아요. MZ 세대들이 뭘 잘 모르는데 너희들 세대가 세대 간의 격차가 진짜 커진다고요. 왜? 너희들 중에 똑똑한 애들은 지금도 부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AI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사람의 능력을 대체하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회사를 하면 회사 안에서 쫙 라인이 있어가지고 서류 작업해야 된다. 우리가 업무량이 많아야 서류 작업해서 하나 더 뽑아. 경리 하나 더 뽑아. 지금 뽑아. 수시로 채용해가지고 규모가 늘어지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AI가 나옵니다. 특히 AI가 나오면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도 이야기 나오고 유튜브 찾아보세요. 다 나오고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공장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무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공장은 보세요. 지금 요번에 미국 조지아주에 지은 현대자동차 공장. 지금 그 공장의 규모가 20만 대 생산 규모인데 안에 그 고작 800명이 일하고 있어요. 120만 대까지 늘릴 수 있는데 120만 명 늘리면 800명이 더 늘어날 것 같죠? 아니요. 인원 더 줄인대. 왜? 지금 있는 사람들을 현대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에서 만드는 로봇으로 대체할 거기 때문에. 지금 로봇 아직 버벅거리죠. 하지만요, 그 발달 속도가 1년 1년이 다릅니다. 지금 누가 그냥 쿠팡 상하차 지금 로봇 시키면 로봇 다 뻗어본다고. 하나는 그냥 지금 테스트니까 하나만 시켜서 그렇지. 쿠팡 상하차를 로봇이 하게 되면요, 로봇 자체가 여러 대를 돌리는 거죠. 왜? 24시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밤늦게 아무 때나 배달할 수 있잖아요.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I 시대 단점은 그 발달 극복 속도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1년 1년이 달라요. 그 AI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2024년도 봄에 말했는데 2024년 가을 겨울 되니까 이 전망 바꿔야 되겠다고. 2025년 초 들어오면서 했던 전망 지금 다른 사람 나와가지고 전망이 또 달라질 것 같다고. 2026년에 했는데 올 가을에 나올 것 같다고, 올 겨울에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은요, 이제는 좀 죽음을 앞두고 있어. 대부분 아파서 이제 뭐 있고 사회활동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세대들이잖아요. 사회 정말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돈 쓰고 그냥 뭐 죽을 때까지 좀 편안하게 지내다 죽겠다 이게 목표지. 지금 뭐 다 할 게 없어요. 뭘 합니까? 나이 80 넘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죽는 걸 기다리고 있을 뿐이 그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이제 해봐야 10년, 20년 정도? 2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은퇴해야죠. 은퇴하고 다른 일을 해야죠. 우리 체력이 소모가 덜하는 일. 왜냐하면 60대에서 70대까지 사실 일할 수 있었으니까. 70대 중반까지 일이 가능하니까. 컨설, 조언이나 이런 거, 감사 고문으로 가능하니까. 최소한, 여기서 나오죠. AI 시대가 오더라도 그 권력의 구조, 자본을 갖고 있는 구조는 아직 10년 이상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한 MZ세대들이 이걸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타겟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를 타겟 잡고 올라올 생각은 우리하고 싸울 생각만 하고, 우리한테 반발의 직접할 생각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니까. 이 멍청한 놈들아. 그래 하면 안 돼. 지금 너희들 안에서 치고 나가는 너희 동료들 중에 거기에 너희들의 타겟이 있다니까. 그네들은 더 잘 배웠고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사실은 학력이 좀 있기 때문에 대졸 나오는 사람 지금 AI는 컴퓨터 처음에 XP 나올 때부터 했던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80년 후반, 70년 초반 요 세대들이 들어갈 때, 그 학교 입학할 때는 86, 7, 8, 9, 90년 한 2년까지 입학할 때는 제일 이거 컴퓨터 관련 학과였거든요. 잘해요, 컴퓨터 다. PC 통신, 전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스마트폰까지 온 세대들이잖아요. 다 익숙하다니까요. AI 시대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거의 단절됐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다른 나라들이 저 베이비 부머 세대와 MZ 세대들의 격차가 관계성 단절. 이게 딱 이 문제예요. 공감 능력 결. 서로 상호간에 공감 못하는 거. 우리 세대는 자식이니까 너무 잘해주려다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잘해주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고생 많이 해서 고생 안 시키려고 했는데 내 너희한테 다 잘해줬는데 그게 사회생활에서 공감 능력을 형성할 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지.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형성되면서 거기서 사회 계급도 나오고 서로 상하의 구분도 나오고 이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너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AI가 나와서 인력들을 대체하기 때문에 진짜 MZ 세대들은 걱정돼서 소리. 너희들이 정말 나이든 우리 세대들이 빈민되는 건 상관없고 그건 어차피 뭐 대충 먹고 살면 되니까 너희들 때부터 빈민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젊은 왜 사회 나가 살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는 너무 다 빠르게 대체되고 있으니까. 갈 만한 공장도 갈 생각도 없지만 공장도 없어지고 그나마 택배 상하차라도 하면 되지만 이제는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커피숍에 알바하려는데 이제 커피숍 이제 다 바꾸고 다른 형태 자꾸 바꿔버리잖아요. 다 바꿔버린다. 이제. 식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일할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이 불필요한 인력이 소모되는 일들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더 바꿔 나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이 세대를 이어온 대한민국의 세 가지 세대 전쟁 전후 그리고 MZ로 대표되는 이 세대들이 이 세대들의 이 괴리감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날 때부터 그렇게 안 자랐기 때문에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있는 판단력조차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래서 무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판단력조차 없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르쳐주면 하게 알려주면 잘하죠. 알려주면 그 못하면 그 바보지. 알려주면 걔도 잘해요. 걔도 똑똑한 걔들은 딱 알려주면 사람보다 잘한다니까. 절대 안 잊어버리고. 그거 못하면 걔만도 못한 거잖아. 바로 그거라고요. 그것이 젊은 세대들의 문제고 단점이에요. 공감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하나의 핵심적인 하나의 사건이 될 겁니다. 공감 능력 결여. 진짜 큽니다, 이거. 얘들은 공감 능력이 뭔지도 몰라요. 왠지 아세요? 공감해본 적이 없으니까. 공감이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면 자식이 부모한테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기만 하고 자식이 부모한테 한 적이 없다니까. 뭘 했냐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부모한테 공경, 예의가 필요한 이유, 부모한테 공경을 하느냐, 뭐 하느냐, 뭐, 이거 안 하잖아요. 인사 안 하고, 아버지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버지가 있어도, 어머니가 있어도, 소파에 대자로 누워있고, 지 맘대로죠. 그, 뭐라 하면, 야단치면, 왜 간섭하냐고. 그게 지금 이런, 금쪽이가 많이 나오는 이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이 전후 세대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갈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요. 거의 다른 형태로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이 사실은 옛날부터 단일 민족의 단일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고구려, 신라, 백제는 전혀 다른 족속들이어서 그냥 우리 배달민족이라는데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고구려, 신라, 백제는 특히 고구려하고 신라는 다른 말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말 썼어요. 그리고 기온도 다르고요. 단일 민족 아니면 착각하지 마세요. 고구려, 신라, 백제 위에 부여 이런 다 달랐습니다. 남방계, 북방이 다 달랐어요. 단일 민족, 단일 국가가 아니고 이제는 저는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문화 가정으로 가야 돼요. 지금은 자 공감 능력 결여가 어떤 문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애들 MZ 세대들은 너희 스스로 인종차별하고 있어. 그럼 모르지. 너희들이 인종차별하고 있다는 거. 남녀차별뿐만 아니고 인종차별하고. 우리는요, 우리 윗대 세대들은 외국에서 인종차별 당해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그런 개념이 조금 덜한데 지금 애들은 심해. 대놓고 무시하잖아, 너희들은. 대놓고 미국 애들이 백인들이 너희 무시하면 뭐 이러면서 너희들은 동남아시아 사람들 무시하잖아. 중국 애들 무시하잖아. 인종차별, 이게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인간으로서 누군가를 존중해본 적도 없고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받을 줄만 알지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요. 대한민국은 이젠 단일 민족의 국가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10년 정도 지나고 이제 정권 두 번 바뀌고 나서 다른 세대가 될 때는 대한민국은 이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문화 좀 많아요. 시골 가보면 지금 밑에 세대들 우리 때 결혼 안 한 애들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뭐 중국, 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본격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력이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산업 현장이든 뭐 아직까지 사람이 필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외국인이 다 대체하고 있잖아요. 왜 MZ세대들은 너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어쨌든 너희들이 가져가야 될 돈은 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어지긴 한데 지금의 형태의 대한민국 딱 15년, 2040년이 되면요. 2040년까지 살아계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원래 뭐 한일 단일 민족 국가 한민족 뭐 백인 민족 아니었나? 아니 그때는 전혀 다른 형태가 보일 겁니다. 미국 이상의 이민국가 그 다민족 국가가 될 겁니다. 이어지긴 이어지겠지만 지금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와 MZ 세대의 이 단절은 앞으로 지금까지 있던 단절과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시대 상황이 너무 급변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냥 그러니까 대충 맞춰가는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맞춰가요. 근데 지금 MZ라고 불리는 세대들은 본인들이 생존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못 맞추니까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뭐 누군가의 탓을 하고 사회 제도를 탓을 하고 징징거리면서 나자빠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나자빠지니까 탕평족이 되는 거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요.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그래 대충 먹고 살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세대 안에서 능력 있는 애들이 다 가져갈 거라고요. 그것이 앞으로는 세상이고 그 사람들은 단일 민족, 단일권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여사가 일을 하는데 한국인보다 외국인 쓰기 편하다? 그럼 데리고 씁니다. 밥 먹이 가면서.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어는 지지만 나라 형태가 인종 구성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과 다 완전히 바뀐다. 15년 정도, 2040년 정도가 되면 상상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질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번이 뭐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안 생기겠죠, 이게? 뭡니까?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은 다음번 강의에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MZ세대를 다루려고 시리즈 준비하는 게 쪽이 있거든요. 첫판 처음 올리는데 뭐 댓글 많이 애들 예상한 그 애들 수준이 생각 수준이 뭐 물론 뭐 다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예상 범위에서 예상 답변이 있잖아. 이거 하면 이렇게 나올 거다. 그게 하나도 안 벗어나요.